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 세월이 화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 35년 동안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화학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세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역사학자는 역사학적으로 바라보고, 과학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장사하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 어느 날 건강이라는 분야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이라는 부분을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서적을 읽으면은 자기 전공하고 관계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고, 저같이 화학이라는 과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고 보면 느끼겠지만, 저 사람은, 바라보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온 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 35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자꾸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건강을 화학으로 바라본 거죠. 제가 전공이 화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융합 교과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도 화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화학과 관련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인데요.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여기 이 반응 물질, 그 다음에 첨가 물질, 용매, 온도, 회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질소 환경을 해주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실험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물을 집어넣습니다. 사이클로헥세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트 케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 물질에다가 TMS 트리플레이트라는 이 물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이메틸 설파이드라는 반응물을 넣고, 그 다음에 메틸렌 CH2Cl2라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용매를 집어넣습니다. 온도의 조건은 영하 30도씨. 이렇게 해서 이걸 집어넣으면은 어떤 중간 물질이 생기는데, 중간 물질은 여기에 설퍼가
황이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이중계를 옮기고 해서 여기 실릴 그룹이 이렇게 실릴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중간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하 30도씨에서 그 물질을 NMR이라는 그 기기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물질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형성됐는데 이 온도를 영하 30도에서 상온으로 올렸더니 다시 처음에 반응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이클로헥센하고 이렇게 떨어져 이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30도씨에서는 이러한 중간체가 형성되는데 다시 상온을 올리면 이런 그 형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온도에서는 이런 물질로 있지만 상온의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이러한 물질로 변환되는 거예요. 온도가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하 30도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첨가 물질 또 공격하는 여기 이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이 황의 이온으로 되어 있는 황 이온을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고 요 위치를 요것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환되는, 그러니까 여기 알파 베타 위치에 치환된 이 사이클로헥산온이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TMS 트리플레트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이렇게 황 위치에 메틸기가 2개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화학 실험실에서 화학 반응할 때는 한 플라스크 안에서 이와 같은 반응 물질을 집어넣고 용매가 필요하고 온도를 집어넣고 질소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생성물을 얻습니다. 하나의 실험 결과죠.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얻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화학 반응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1월 달에 책을 하나 이렇게 써봤습니다.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런 내용으로 2019년 1학기 때 학생들한테 융합교과로 화학과하고, 뭐냐면 융합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이라는 순수 과목을 다른 데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과목으로 화학을 건강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은 융합 교과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2019년 1학기에 수업을 했고,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서 자료도 조사하고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2020년 1월 달에 요거를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학 실험실에서는 이와 같은 플라스크 안에다가 반응물을 집어넣고 유기용매도 집어넣고 온도도 영하 30도씨로 하고 질소 조건 상태에서 교반을 시켜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반응을 시킵니다. 반응을 시켜서 원하는 프로덕트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조금 응용을 해서 내 몸을 하나의 플라스크로 보자. 내 몸을 하나의 플라스크로 보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때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 조건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조건들은 뭘까? 그런데 용매는 유기용매에서 물이라는 용매로 바뀝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유기용매가 아니라 물이라는 용매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는 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물입니다. 두 번째가 공기입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공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공기, 산소, 세 번째가 빛이 또 우리 그 태양빛이 우리 몸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우리 몸의 피부에서 태양빛의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비타민 D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를 형성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세 번째는 빛입니다. 빛.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도. 우리 체온이 36.5도라는 온도가 굉장히 화학 반응하는 데서 일으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온도가 만약에 30도, 25도로 내려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되는 거죠. 온도가 36.5도라는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온도, 체온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바로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 조건, 물, 공기, 빛, 온도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음식물이라는 어떤 반응물. 우리가 음식물을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물이 뭐냐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이런 물질들 또는 뭐 기타 비타민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서,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물질을 공급하는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서 혈액중을 돌아다니면서 호르몬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호르몬 중요성.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중요한 게 신경입니다.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신경을 통해서 우리 그 몸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에 지휘하듯이 신경을 통해서 뇌의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뇌신경이 뇌에 있는 신경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라든지 세포들을 이렇게 종합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곱 번째 신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 이러한 일곱 가지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융합교과로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융합교과를 진행을 해 보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남은 여생을 이 화학을, 제가 배웠던 화학을 건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건강이라는 것을 한번 화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과학적으로 건강 세상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이 뭐냐, 그걸 밝혀내고 그 다음에 건강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 2014년부터 쭉 해왔는데 한 8년 동안 했는데, 나름대로 건강이 약간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이런 안목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쫙 이렇게
8가지 과정을, 8가지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8가지 주제. 첫 번째, 물입니다. 두 번째, 공기. 공기 중에서 산소가 중요하죠. 세 번째, 빛입니다. 빛. 세 번째, 빛.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반응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음식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흡수돼서 혈액중으로 돌다가 세포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응 물질이 돼서 화학 반응의 재료로 쓰이는 거죠. 음식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독성 뭐 이런 독성 있는 물질을 먹으면 화학 반응에 방해가 되겠죠.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은 화학 반응에 좋은 재료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 섭취를 잘해야 되겠죠. 음식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호르몬. 이 혈액 중에서 이렇게 우리 몸의 전체적인 것을 조율할 수 있는 호르몬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할을. 자, 일곱 번째로 신경이라는 게 있죠. 신경은 뭐냐면은 신경은 뇌신경, 특히 뇌신경이 우리 몸을 전체 관리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뇌신경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마음 또는 정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뭐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신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체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경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가지를 이렇게 우리 몸에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을 7가지로 이렇게 살펴봤고, 8번째로 우리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신께서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신도 뭐냐면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지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신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께서도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뭐냐면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어진 거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주어진 게 아니라면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만약에 여태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개선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건강 공부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간 하고 그리고 건강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러한 그 조건들을 그 생활 습관들을 뒤돌아보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이 조건을 최적화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요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알고 내가 행동을 하면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나한테 질병도 좀처럼 찾아올 수 없고 암도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나의 사전에는 암이란 없다. 이런 그 건방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마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질병이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심지어 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활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을 한다면 건강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도 해결될 수 있고 암도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있던 질병도 있던 암도 없어지는데,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질병과 암이 생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방진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고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질병이 가기 전에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건강 문제를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면 질병으로 갔을 때 그거를 개선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만약에 질병에서도 질병보다 훨씬 심한 암으로 갔을지라도 뭐냐면은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고쳐서 생활한다면은 암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을 극복한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시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면은 아무리 의사라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는 것도 결국에 도와주는 역할이지, 의사가 암을 고치는 능력을,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의사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의사한테 맡기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되면 저는 그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의사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가 조금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일본의 의사 760명한테 암을 담당하는 760명 의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760명이 모두 다 당신이 암이 걸리면은 수술과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법을 쓰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만약에 나에게 암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해서 극복하는 방향으로 해볼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약간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안병동에서 암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암이 걸리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대부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건강은 소중한 내가 노력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해답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에 관한 하는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본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극복을 해봅시다. 혹시라도 저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되면 저는 건강 문제를 제 몸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2028년여에 걸쳐서 다 해결했어요. 제 몸에 남아있는 건강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가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우리 같이 건강 문제, 뭐 혹시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은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제가 뭐 책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뭐 그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세상 2020년 1월 달에 쓴 책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공부를 하시고 혹시 모르시면은 질문을 하십시오. 저 동영상 앞쪽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jmlee032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고, 참고로 제가 혼자서 뭐냐면은 네이버에 블로그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글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굉장히 공부를 나름대로는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 공유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저 많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크게 저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제가 한 번씩 살펴봐요.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동영상도 보시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좋겠어요. 블로그가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건강실험이라는 제목이 건강실험입니다. 저는 건강실험이라는 것은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모르는 것보다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게 더 훌륭합니다. 건강실험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한 결과 어떤 결과를 얻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저는 뭐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 실험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끝내도록 하죠.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